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40편 성범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해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제가 처음 담당했을 당시에는 1심에서 이미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서 이미 법정 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제 의뢰인도 법정 구속이 돼버린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저를 찾아와서 선임이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되어버리면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을 때와는 조금 항소심에서 절차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 항소심 재판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8개월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구속기한을 3번까지 연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 이 8개월 동안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기 보석을 노리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도 6개월이 아닌 8개월이고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만기 보석을 기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보석의 의미는 좀 많지는 않겠습니다. 1심에서 저희 의뢰인분은 전부 무죄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당시만 해도 무죄 취지로 항소 이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호인 법리호의 주장을 넣어서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교제하던 관계에서 지금 성범죄가 문제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소인과 어떤 교제하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강간 혐의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다투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뭐 개별적인 사건 상담의 경우에는 말씀드리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무죄 취지로 항소 이유를 계속 주장을 했다가 항소 이유서를 무죄 취지로 사실호인 뭐 체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 공판 과정 제1회 항소심 변론 공판 기일에 저희가 가서는 항소 이유를 번복했어요. 제가 저번 유튜브 36편에서도 항소심에서의 성범죄 사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무죄 주장을 1심 때 계속 하다가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중형이 선고된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경우, 혐의 인정을 했지만 합의가 안 된 경우, 그랬을 때 이제 항소심에서 계속 합의를 시도해서 사정 변경 사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저희 이번 의뢰인 사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안, 즉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하다가 결국 유죄가 성공되고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었어요. 검찰 구형도 10년 이상이 구형된 상태에서 어떤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분께서는 강력하게 무죄에 대한 어떤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것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1심에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5% 미만이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1심 기준으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낮습니다. 한 1%라고 소위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아본 변호사이고 저희 법인에서는 실제로 조금 다툼의 여지가 많은 그런 억울한 사건들을 저희 법인에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서 다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더더욱더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지 않아요. 제 의뢰인분도 무죄 주장을 계속 하기를 원하셨고 제가 항소 이유서에서도 사실호인 법리호의 체증법칙 위반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기일이 다가오고
구치소 안에서의 어떤 성범죄 수용자들만 모아놓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구치소 안에서 또 접하시거든요. 방 자체가 성범죄 성범죄 관련 사건만, 비슷한 사건의 유형만 있는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서 오히려 유사 사건의 처리 케이스를 더 실감나게, 더 빠르게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뢰인분하고 제가 접견을 한 10번 넘게 접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절차, 항소 이유서에 어떻게 주장을 할지, 뭐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논의하기 위해서 한 10번 넘게, 다 합쳐서는 한 거의 15번 넘게 접견을 제가 갔고요. 이런 접견 과정을 거치면서, 우선은, 혐의 인정을 하자. 혐의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자라고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1심에서 이미 구형 자체가 10년 이상이 선고된 형량이었고, 단순 강간 혐의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범행도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는 절반 이하로 나온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과연 집행유예가 확실히 나올 것인지 굉장히 걱정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고소인 쪽에서 조금 합의금을 많이 요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금을 최대한 좀 낮게 하려고 협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요. 제가 그 고소인 쪽 변호사분께 한 2번 정도 찾아갔었고, 어떤 수차례 의사소통을 하면서 합의를 하는 것도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고요. 또 합의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고소 취하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받았던 고소 취하서 및 처벌 불원 확인서 내용에는 이 성범죄의 어떤 구속 요건,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기재가 돼서 저희가 어떤 변론하는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을 고소 취하서에 조금 기재를 시켰습니다. 그걸 합의 조건으로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고소인 쪽에서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해서 저희 의뢰인분께 최대한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유도를 했고,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하서 및 처벌 불원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이 됐고, 그런 부분이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사유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변론을 또 추가적으로 했고요. 다만 조금 제가 다른 변호인들과 다른 부분이 비록 혐의를 인정하긴 했지만 그 혐의에 이르게 된 그 과정, 그리고 기본적인 원래 주장했던 항소 이유서의 어떤 무죄 주장 취지를 어느 정도는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을 해달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강간 혐의와는 별개로 또 상해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변론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사가 오히려 항소를 해서 올려치기를, 즉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사의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또 변론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합의만 한 걸로 업무가 끝난 게 아니라 기존 변론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떤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가담 정도, 어떤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검사가 형량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항소가, 검사의 항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검사의 항소를 반박하는 부분도 지금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에 재판을 할 때 저희가 추가 서면을 내고 항소 이유 보충서라고 추가 서면을 한 번 더 내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PPT 프레젠테이션을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제가 항소 이유서에서 주장했던 그런 무죄 주장의 취지가 왜 그렇게 있었는지, 그리고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비록 합의를 하고 잘못을 인정을 했지만 이런 범행 과정에 이런 참작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처벌불원 확인서에 기재된 어떤 유리한 문구, 그런 문구가 쓰이게 된 어떤 그런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의뢰인분의 어떤 가족 관계, 그리고 어떤 생활상의 어떤 그런 특이성,
그런 부분을 제가 주장을 해서 PT 변론을 추가적으로 했고, 집행유예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조금 고민했던 그런 사안이었고, 1심에서 검찰 구형이 10년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고민했던 사안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 어떤 변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줘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 주셨던 그런 다행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의뢰인분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결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길어진 형량을 줄이고 바로 석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구속기한, 미퉁을 조금 채워서 구속기한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속기한을 늘릴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이었고 합의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재판부에 변론을 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해서 형량이 올라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선고되게 된 부분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의 이제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1심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이제 면밀한 검토를 하고,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거든요. 성범죄 사건이 뭐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야말로 마지막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업무 외에도 뭐 무죄를 받아본 경험도 있고, 지금 이번 사안처럼 검찰 구형이 10년이 넘는 그런 사안에서도 변론을 통해서 또 합의 절차를 이끌어냄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